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되는 즐거운 잡담 알돈잡입니다. 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네,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네, 이슈가 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식 투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네,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원자재 또는 소비재 가격이 높아진 상태. 한마디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막 올라가는 상태죠. 전 세계 글로벌이 코로나 그 사태라 그럴까요? 상황이라 그럴까요?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막 돈을 막 풀어요. 미국도 막 풀고 막 풀고 너도 나도 풀고 쟤도 풀고 나도 풀고 서로 같이 풀고 자, 그 돈 어디로 갔나 몰라요. 하여튼간 막 풀어갖고 시장에 돈이 많아요. 네. 양적 공급을 한다. 유동성 공급을 한다 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냥 빚잔치를 합니다. 빚을 내서 막 시장에 돈을 뿌려요. 결국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뭐죠?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고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서서히 백신이랑 이런 걸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활동이 풀리면서 나가서 돈을 쓰는 거죠. 거기다 뭐라 그러냐? 이제 보복 소비라 그래요. 보복. 아, 니들이 날 감히 가둬? 나 이제 니네 아마 가만 안 놔둬 이러고서 막 보복 소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결국 시장에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 하락하는 거고 많이 사니까 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물가 압력과 수출 압력이에요. 네, 소득 낮은 신흥국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 일단 물가 압력. 물가는 막 오르게 되겠죠. 네, 물가가 막 올라요. 물가가 막 올라요. 네, 물가가 오르다 보면 뭐죠? 비용이 좀 비싸지죠.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비싸요. 근데 수출할 때 이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 오르고 다 오르니까 한 12,000원에 수출해야 돼요. 수입하는 데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좀 이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 입장에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수입하는 쪽 입장에서도 원자재나 이런 거 수입하는 그런 쪽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제품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산품 수입하는데도 이게 막 비싸지고 이러니까 자 수입하는데 고민이에요. 사실 수출입 전부 다 수출 수입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낮은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GDP라 그러죠. 국민 총 생산량 그러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미국이나 이렇게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한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낮잖아요. 낮으면 뭐냐면 똑같은 물가라도요. 돈을 덜 벌기 때문에 더 부담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뭐 5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같은 물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다르겠죠.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월급 월급은 그대로예요. 월급은 그대로 물가는 올라가고 자 뭐죠? 역으로 내 월급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죠. 월급 그대로잖아요. 과거에 1,000원짜리 2,000원 되면요. 내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월급이 마치 준 듯한 느낌이 생기면서 참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수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돈을 막 풀었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아요. 앞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상황. 이제 그 격리나 이런 게 풀리면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되죠? 막 사고 싶어요. 보시면 막 샀어요. 지금 벌써 막 샀잖아요. 이렇게 샀죠. 소비 심리가 막 올라가요. 그냥 막 나 이제 돈 받았어. 정부가 나한테 돈 준대. 일 안 했는데도 줘. 이걸로 뭐 할까? 돈이나 써보자. 미국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뭐 정부에서 돈 막 준다는데 써. 네, 쓰는 겁니다. 자, 수요가 막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급이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없는 물건으로 많은 사람들 팔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delight. 사람들은 즐거워서 사는데 물가는 막 올라가요. So sad입니다. 자, 또 하나 비용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원재재 가격, 곡물, 원유, 뭐 철강제, 구리, 뭐 등등등등등. 예,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또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 원자재들, 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막 올라가요. 얘네들도 막 올라가요. 네, 경기 부양할 때 특히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요. 음.
그다음에 코로나로 이제 생산량이 줄다 보면 또 그런 게 생기죠. 곡물 문제들, 가뭄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밀을 활용하는 밀가루 제품들, 쌀을 활용하는 이제 뭐 쌀도 그렇지만 뭐 쌀 제품들, 쌀 과자부터 쌀 제품들, 기름을 활용하는 석유화학, 철강제 활용하는 뭐 제철이나 이런 데들, 철강하는 데, 구리 활용하는 데들, 이런 데들이 원자재가 이제 비싸지니까 제품 가격을 올려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가격 결정력이 좋은, 너무 귀엽게 띄고 있죠. 너무 신나하고서 너무 신나. 가격 결정력이 좋은,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워낙에 시장의 점유율이 높거나 필수적인 요소여서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아니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뭐 제철 이런 데도 있고, 그쵸? 무슨 제철 뭐 이런 데 있고, 한 무슨 전력도 그렇고 뭐 이런 데 많잖아요. 쓸 수밖에 없는 데들. 예? 무슨 오일 이런 데 컴퍼니 중에도 그런 게 있고, 그런 데는 뭐냐면요. 잘 됐다. 이번 원자재 올랐지? 이 기회에 올리자. 자, 우리 가격 올려. 원자재 얼마만큼 올랐는지,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막 올리고 보는 거죠. 자, 막 올리고 보니까 뭐죠? 원자재 가격이 한 요만큼, 한 10 정도 올랐는데도 여기다가 2, 30 붙여갖고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뭐죠? 이 기업들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요. 전기, 가스, 원자재 활용하는 것들, 철강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 소비재, 서비스 관련돼서 돈을 올릴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은요, 매출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겠죠. 기름값도 그렇고 보시면 가격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그죠? 지속적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고물가 상황 됐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월급은 그대로예요. 네, 슬픕니다. 동일한 월급으로 과거에 살 수 있는 거 10개를 샀는데 이제 8개밖에 못 사요. 슬프죠. 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고, 네, 고급 인력들은 더 좋은 연봉 주는 대로 더 많은 연봉에 이동을 합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급여, 월급 인상 압력이 생겨요. 월급 인상이 되면 뭐죠? 기업은 고정비가 상승을 합니다. 기업 실적에는 좀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유동성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돼요. 자, 예금이나 이런 걸 인상을 해주면서 돈 쓰는 거 대신 우리한테 예금해 이러면서 막 써대는 돈을 회수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적금 올라가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대출을 받은 사람도 대출 이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대출 이자가 올라가요. 비용이 올라갑니다. 기업 같은 경우 기업 대출 양이 많죠. 근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문제가 되죠. 그리고 고물가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 신흥국은, 그러니까 GDP 낮은 국가는요, 더 이상 생필품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휴지조차도 비싸서 못 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 패닉에 빠지게 되겠죠. 바로 사재기를 할 겁니다. 막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재기 막 사요. 그뿐이겠어요. 막 이제 돈 있는 사람들도 막 사. 중개상업 상인들 이런 사람들 일단 야 빨리 사. 사놓고 우리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이것도 되고 여러 가지 패닉이 벌어져요. 네, 패닉 상태. 자, 실제로 미국을 보면요. 서부 텍사스의 오일이죠. 47%나 상승을 했고 1월에 비해서 6월입니다. 굴이 25%, 철강석이 47%, 옥수수마저 네, 올라갔어요. 미국 사람도 옥수수 많이 먹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원유, 원자재, 곡물. 이게 일제 상승하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아주 그냥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태가. 결국은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제품 상승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빨리 금리 올려갖고 이걸 좀 어떻게 관리를 하던가 시장에 있는 돈을 좀 어떻게 회수를 해서 가격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냐. 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패드가 좀 보수적이에요. 긴축을 좀 할 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한참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긴축되면서 통화량,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기업들한테 투자해야 될 돈이 좀 줄어들게 되면 경기 회복이, 그리고 내수 경제죠. 소비자들이 막 사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들은 기업들, 이 생필품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인데 이걸 딱 쪼이다 보면은 결국 그 매출도 떨어질 수 있고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려는 계속 나와요. 지금 보면은 시한폭탄이라 그러죠. 2023년도에 그 이전금리 인상하면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막 치솟아 오를 거고, 그때 가서 시장에 유동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좀 회수하고, 돈이 줄면은 물가가 조금 가라앉겠죠.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금리 인상하다 보면 예전에 그 경제 공황 때처럼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또 많이 올리다 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 때문에 패닉이 올 수 있다. 예.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시장에 돈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예금하고 뭐 일로 가는 거고. 근데 기업 대출 이런 거는 대출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기업도 힘들어지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타이밍을 잡아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연준 점도표를 보면 2023년 전에 한 두 번 정도, 최소 두 번 정도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11명이나 얘기를 했죠. 연준 위원회 11명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지금 이게 뭐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JP 모건의 CEO죠. 월가 거물이요. 네. 이 다이몬이 그랬거든요. 야, 인플레이션 이거 지속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좀 위험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더 아마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니네 금리 인상할 거지. 이러면서 더 높은 금리에 투자할 수 있도록 5천억 달러 정도 현금을 보유한대요. 뭐 기본 뭐 자산이 워낙 크니까 5천억. JP모건이 운영한 자산이 높죠. 5천억이면 500조예요. 500조. 우리나라 또 500조. 500조가 넘을 거예요. 아마 550조? 하여튼간 그 정도 돈을 더 높은 금리 나오면 거기다 투자하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금리 인상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투자은행에서도. 아, 고민이 많아요. 사실 파월 의장 마음속도 그럴 겁니다. 아, 그냥 금리 인상한다고 말하고 싶다. 투자니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고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죄송합니다. 아, 인플레이션 얘기하니까 저도 목이 메네요. 목이 메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두자 보니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고용이 안 되고 있어요. 고용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못 해요. 네. 이 문제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 그래요. 이런저런 지원금 주는데 뭐 일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좀 받다가 좀 그래도 일해야지 이럴 텐데 계속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일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일을 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 일을 해야겠구나. 다시 생각을 바꿔서 일을 하는 데까지 오래 걸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한 돈이 다 떨어지더라도 바로 일을 하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동안은 아, 또 주겠지 또 주겠지 이러면서 이제 버틸 겁니다. 자, 그런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물가가 올라갈 때 아까 월급 급여가 똑같으니까 사람들 상대적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많이 벌고 또 많이 벌고 더 많이 벌어서 사람들 소비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실적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인상해주면 제일 깔끔하죠. 인플레이션 올라간 만큼 월급이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일을 안 해요. 그럼 뭐야 이거 돈을 안 벌고 물가는 올라가는 상태. 그쵸? 그 상황이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신흥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돈이 좀 없는 나라, 좀 약간 조금 좀 덜 버는 나라, 돈이 잘 없는 나라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인상되다 보면 미국이 또 수출하는 품목도 있을 거고 미국이 상품이 인상되면 다른 나라 또 도미노로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못 사는 경우가 생기죠. 구매할 수 없어요. 비싸니까. 그럼 신흥국에서는 이 물가 문제가 상당히 경제에 큰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살 수 없고 살 수 없다 보니 수입한 나라 그 회사들 입장에서도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도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인상을 하자니 금융권이 문제예요. 여기서 금융권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출이 문제인 겁니다. 대출 문제. 기업 대출, 정부 대출. 미국도 정부 대출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부채가 심하잖아요. 개인 대출, 뭐 론이죠.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때도 마찬가지로 론 문제에서 막 터지다 보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는데 론 문제, 대출 문제 이런 것도 참 심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당장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다 줄어들면 그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더뎌질까봐 그 오는 거 욕 다 먹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파요. 파월 의장은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마음속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한다고 아씨 그냥 금리 인상해버리고 말어 이러고 싶지만 그 여파가 큰 거죠. 네. 자, 이 상황에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네, 금리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일 것 같다. 근데 과열의 위험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급,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생산량이 줄어들었던 곳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생산은 줄어들었는데 음?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시장에 공급이 준 거죠. 근데 구매 욕구가 올라가면서 구매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근데 뭐 호텔하고 항만 같은 경우도 침체됐잖아요. 여행이 침체됐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가파른 성장이 그러니까 상승이 있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선 가면 완만해질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돈을 막 줍니다. 돈을 막 줘 정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휴 인력 슬랙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찾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너무 문제 있어요. 그리고 어 여성 근로자들 집으로 복귀한 다음에 육아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번 육아 부담 하다 보면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다시 일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경력 단절도 되고요. 자, 이런 현금성 지원이 일할 능력하고 자질이 충분한 시민들이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욕구를 없앴어요. 욕구.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산업에서는 원자재 부족으로 고통받는데, 근데 왜 거기 더군다나 노동력까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뭐죠? 노동력이 부족하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생산이 줄면 또다시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줄면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부추겨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에요. 고용. 일을 하면서 생산을 늘려야 돼요. 이거 이겨내려면. 그렇죠? 자, 이런 문제. 이게 이제 글로벌에 미국이다 보니까 글로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은 놔두자니 이 고용까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 그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그 소득 수준은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지는 그 이상한 효과가 발생을 하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라 이런 부분이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경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려면은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월급을 올리려면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부 압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뭐죠? 언론이나 이런 데 압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만약에 인상을 해준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요. 가뜩이나 지금 인력이 없어서 생산을 늘리지 못하는데 비용은 늘어나는.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는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빨리 회수해서 한마디로 빨리 막 사대는 돈을 갖다가 은행으로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치를 해서 좀 더 안전자산을 유지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제 쓸 돈을 이제 좀 더 벌어서 예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덜 쓰니까 돈 떨어졌으니까 금리도 올라가는데 대출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 좀 해보자. 그러는 욕구도 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늦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면 얘를 빨리 급격하게 떨궈야 되잖아요. 서서히 올라갈 때 대응하는 거랑 완전 올라갈 때 대응은 다르거든요. 확 떨어뜨려 빠른 시일에 떨어뜨려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기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수혜. 자, 금리가 인상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금융권이죠, 보통. 이제 아무래도 예대 마진이 올라가니까 은행, 그다음에 이런 그 상품들 운영하는 적금 같이 이런 상품 운영하는 보험사나 종금, 네. 그다음에 실적이 금리를 이겨내는 종목. 기업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어요. 네. 실적이 개선되면서 막 그냥 진짜로 기대 실적, 예상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최근에 뭐 보면은 원자재도 그랬잖아요. 돈이 많이 막 벌어요. 돈을 막 벌어요. 그럼 이런 데들은 워낙 잘 버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좀 끌게요. 윈도우가 네 마음이 아프다고 하네요. 어쨌든 돈을 잘 버니까 금리 올라가도 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버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 부채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할 때 오히려 이런 기업들 잘 가겠죠. 근데 또 뭐 있죠? 현금 보유, 유보금이 높은 종목. 현금이 많으니까 뭐 이자 비용 좀 올라가도 기업이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워낙 보유금이라는 게 뭐 유보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부채 비율 낮은 종목. 자, 뭐죠? 네. 실적도 좋은데 이거 다 되면 제일 좋아요. 이거 다 되는 거 있으면요 완전 최고죠, 최고. 부채 비율까지 낮아요. 그게 뭐죠? 금리 올라가도요 이자 비용 나갈 게 별로 뭐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 좋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버는데 뭐 부채까지 낮다. 부채 비율이 낮다? 그럼 아주 좋죠. 이런 기업들, 이제 이런 기업들이 금리 인상기에서는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찾아서 이제 보유하시면 돈이 쑥쑥쑥쑥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왜 자꾸 최근에 화두가 됐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지, 이거를 한번 좀 사례를 통해서 사례라기보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풀어봤고요. 투자하시는데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알돈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